네, 지난일 국회를 통과했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적용 시점을 놓고 혼란이 발생했다고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점인 변동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급락 배경부터 앞으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내용인데 지금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번 주 중으로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금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세 한도를 국회는 이미 소득세법 87조를 개정을 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 이송을 하고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내일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속도를 단축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법은 바로 발효되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면 대통령의 한번 검토 절차,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보의 공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행안부로 넘어가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 예. 이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8일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두들 빨리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이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빠르게 하자라는 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계약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60일까지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만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 법이 공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어떤 경우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차액이 사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게는 억 단위 그리고 평균 약 한 수천만 원의 지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는 최대한 당긴다고는 하는데 내일의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개정안이 국회는 통과를 했는데 정확한 법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매도자들이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매도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도를 한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오늘 내일 도래한다든지 이미 네. 경과를 했다 하더라도 돈을 안 받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막아놓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또는 이 매입자들을 만나서 사정사정해서 제발 돈을 지금 넣지 마라. 예. 왜냐하면 지금 네. 우리나라 세법상에 양도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예. 등기한 날 또는 잔금 치른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잔금을 만약에 치러버렸는데 잔금 치르고 난 이후에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이 부동산 거래하는 쪽에서는 혼란이 아주 극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 소득세법 87조에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언급이 되어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번에 보다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법을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법을 고치면 시행령 고치는 것보다는 그 개정 절차가 헌법에 의해서 헌법 85조 규정에 의해서 그 중간에 공지 절차나 개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부터 이 현실을 조금 반영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바람에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금 정부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8일이라도 좀 통과되는 것이 예. 발효가 되는 것이 시장의 패닉 상태를 막는데 매우 불가결한 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빨리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된다면은 그럼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것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주택자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 적용이 됐다면 종부세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자기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또 양도세가 부담이 줄어든 틈을 따서 대량으로 매도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한 사람이 자기 주택을 팔고 나면 길거리에서 나 앉아서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또는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가구 1주택의 이 과표 기준을 면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예.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오래 집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는 이사를 가고 싶다. 해외 이민을 가고 싶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그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9억 원이 면세 한도였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좀 넘었었거든요. 그런 현실의 아파트 시세를 좀 맞춰주기 위한 측면, 종국적으로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의 경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세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을 못 팔고 있었는데 이번이 만약에 조치가 되면은 그 실수요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상당수는 그것을 팔고 또 한쪽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전체의 수요 공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비트코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말 말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최대 2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다 이런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지금 좀 그 사람들이 다들 좀 예상을 못했다. 네, 기대를 하지 않았죠. 예. 예.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예, 우리나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한선, 하한선이 3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거라든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별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 상한폭, 하한폭 한도가 없고요. 특히 뭐 비트코인은 하루에 수천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루에도 네.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동성, 엄청난 진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하루에 22%가 한꺼번에 폭락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뭐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것을 경제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웩더닥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웩더닥입니다. 이것은 웩더닥이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땡긴다. 이런 좀 이상현상으로 보는데요. 예. 적은 것이 큰 것을 좌지우지한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도 있고 현물 거래도 있습니다. 네. 시카고 시장에 선물 시장이 있어요. 선물 시장은 돈의 5%만 내놓고 미리 거래했다가 나중에 그 잔금을 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막상 그 거래를 해놓고 잔금을 치른 날 잔금을 치르지 않는 잔금 부도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전망이 좀 나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 예. 이런 것이 작용했는데 그래서 바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물 시장에서 더 큰 웩더닥 현상이라서 이 더 큰 시장에서 와르르 떨어지는 이런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런 웩더닥 현상으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왜 웩더닥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선물 시장에서는 미결제액이 늘어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우리 오마의 현인이라고는 투자의 신이로 불리는 워런 버핏
있죠. 이 워런 버핏과 한평생 동지로서 투자의 신으로 불려왔던 찰스 멍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스웨이라는 회사의 지금 부회장인데요. 네. 이분이 국제 투자 컨퍼런스에 나가서 자본시장이 버블이 곧 꺼질 것 같아 아주 위기의 신호를 발신을 한 데다가 암호화폐는 생겨서는 안 될 괴물이다. 암호화폐를 없앤 중국은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테이퍼링이 현재 지금 유동성 공급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건데 이것이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다음 주 FOMC라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긴축을 한다. 그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 상당히 불안하지만 그런데도 인플레를 해치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서 인기를 끌었는데 달러라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면 굳이 이 가상화폐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정폭이 되면서 예.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내려갔다가 올랐던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각도 있고 혹은 여전히 경고다, 이제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 시스템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저가 매수해야 될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에도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주가 상승, 채권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떨어지는 요인 또 하락하는 요인, 상승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계량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진 것이 저가냐, 얼마만큼 오른 것이 고가냐, 이것을 적어도 계량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에 의해서 결국 그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고 지금 저가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바닥 밑에는 지하실도 있다. 예. 지하실 밑에는 뭐 지하수도 있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가격이 한꺼번에 22% 떨어진 것은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2년간은 통화량을 막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를 억제하고 통화량을 줄이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쓰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진두해가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이게 기회다.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나라가 워낙 경제력이 약하니까 겨우 사들인 게 150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사들였다면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변동성이 클 것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못 가고 또 출렁출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흐름을 잘 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임원의 절반이 1969년에서 1978년생에 해당하는 X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임원들의 세대 교체도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실제로 꾸려가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세대들이 기업체 임원들, 그중에서도 상장사 또 더 올라가서는 4대 그룹, 10대 그룹, 30대 그룹 이런 회사들의 CEO들, 예.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나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 재계의 판도를 잡아왔던 586 세대 여전히 아직은 다수입니다만은 그 증가 속도 면에서 X세대나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는 MZ 세력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1971년생을 이제 기점으로 예. 71년생이 가장 많은데 종래에는 71년생보다 나이 많은 세력들이 거의 주류를 이뤘습니다만은 이제는 71년생보다도 더 아랫계층, 예. 아랫계층에서도 이 젊은 세대들이 잇따라 지금 임원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퍼센트를 보니까요.
X세대와 MZ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86%인데 이것이 불과 2년 전에 코로나19 바로 직전에 27.3%에서 비해서 거의 19%포인트나 많이 올랐네요. 아주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더 세대 교체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게 어떤 능력, 성과 위주의 실리콘밸리식 아닙니까? 원래 미국 문화가 지금 국내로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 20년 전 산업화 시대에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불도저처럼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라는 게 매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압도하는 세상이고 발상의 전환, 새로운 창의력 이런 것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다소 좀 그 기성 질서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의 산출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검증이 됐다.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지금 내년 초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수연 CEO. 최수연 CEO가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 나이로 지금 39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IT 기업의 지금 수장으로 되거든요.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쌍전벽해의 그런 기업 환경 변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